반탄 대표의 청산 예고, 찬탄파 일단 동거. 파들이 뭐 이렇게 많습니까 오늘? 정치 얘기인데 말이죠. 반탄파 대표의 청산 예고, 찬탄파의 근황, 이런 얘기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전당대회 결과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합산 결과입니다. 김문수 후보 21만 7,935표, 장동혁 후보 22만 302표를 각각 투표하였습니다. 당 대표로 장동혁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승리는 당원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의 지지 선언을 했는데 장동혁 후보의 상승세를 꺾지 못한 겁니다. 전한길 씨가 공개적으로 장동혁 후보를 지지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를 두고서 정치권 일각에서 한동훈 대 전한길의 대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표차가 2,367표밖에 안 났습니다. 22만 302표 장동혁, 21만 7,935표 김문수, 득표율 50.27, 득표율 49.73, 득표율 차이는 0.54%포인트 차이예요. 이야, 0.5%포인트면 깻잎 반장 차. 한 장도 아니에요, 반장. 그것도 깻잎 위쪽으로. 표 차이는 2,367표 차. 아슬아슬 했습니다.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 당원 투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반영된 룰이었습니다. 자, 와, 깻잎 반장, 곽태규 의원님. 예. 되리라고 아셨습니까? 장동혁 후보가 되리라고? 저도 전당대회 과정을 쭉 지켜봤는데요. 이제 장동혁 후보가 좀 상승세였던 분위기는 좀 느껴졌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직전에 또 대선 후보였으니까 인지도 측면에서는 사실 굉장히 앞서 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제 당원 80%에서 당원들이 굉장히 마지막에 장동혁 후보로 좀 쏠렸다 네. 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 같고요. 그렇군요.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제 어저께 결과 발표를 하면서 4인 경선일 때의 그 개표 결과도 어제 같이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런데 보니까 그 조경태, 안철수 후보의 득표를 합산을 하면 김문수 후보보다 조금 높게 나왔단 말이죠. 오. 그러니까 만약에 조경태, 안철수 후보가 당시에 좀 단일화를 했으면 그러네요. 단일화의 여세로 그 단일화된 후보가 또 장동혁 후보와 결선을 갔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사자 투표에서도 장동혁 후보가 1등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장동혁 후보와 김문수 후보 속칭 말하는 이제 반탄파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인 것 같지만 이 그전에 개표 결과를 보면은 이 혁신파들 이 합쳤으면 아마 결선에 올라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 그만큼 지금 당 내에서는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한쪽으로 물론 장동혁 이제 대표가 됐지만은 당 내의 당원들이나 지지층의 여론은 여러 가지 지금 아직도 여론이 지금 혼재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신임 당대표 후보의 일성이 상당히 논란입니다. 척결을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이라도 원내에서는 107명이 하나로 뭉쳐서 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단일 대우에 합류하지 못하는 분들, 오히려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분들, 당을 계속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야당의 대표로서 정치를 외면할 생각은 없습니다. 만나고 악수하고 테이블에 앉는 것이 정치는 아닙니다. 협상은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온 행태에 비추어 보면 절대 협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을 망가뜨릴 법들을 계속 통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결국 실제로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회초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산, 척결, 결단 뭐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부 총질하는 사람에 대해서 결단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단일 대우에서 이탈하고 내부 총질하는 분들에 대해 결단하겠다. 윤 전 대통령 면회 약속 지킬 것이다. 한동훈, 안철수, 조경태 등에 대해서 장동혁 후보는 함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결단. 그러면서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내란이 끝나지 않았고 우리 당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는 말은 우리 당을 너무나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 오히려 제가 조경태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전히 입장을 유지하시는지, 그리고 그동안 상처받은 당원들께 사죄하실 마음은 없으신지 제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조경태 의원이 먼저 결단하라.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래도 107명의 똘똘 뭉치자라는 한 목소리, 원팀을 강조하긴 했는데 여전히 그 선거 때 밝혔던 이 내부 총질, 결단, 그러니까 찬탄파들에 대한 강한 이 비판과 이런 목소리들이 지금 나왔어요. 결단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번에 이제 장동혁 그 대표가 당 대표가 된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힘 당원들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아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국민의힘 당 대표 뽑으라고 했으면 장동혁 후보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반 여론조사, 그 여론조사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한 여론조사 아니었습니까? 거기서도 한 6대4 정도로 김문수 후보한테도 밀렸다라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뭐 당원들이 선택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은요, 제가 봤을 때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총질이 있건 말건 그거 별로 관심도 없어요. 일반 국민들이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 어쨌든 새로운 지도부가 야당을 잘 추스려 가지고 정부 여당만 잘 견제해주면 되는 거지 뭐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야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지금 야당이 야당 역할 제대로 해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게끔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는요, 여당이 독주해서 가는 게 아니고 야당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가 자동차라고 하면 정부 여당은 악셀레이터고요, 야당은 브레이크 아니겠습니까? 브레이크가 망가지면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자동차가. 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재명 대표 끌어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가?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애가 아빠 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의대 꼭 합격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듣는 아버지 입장에서야 좋죠. 그래서 이놈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의대 가면 나야 좋지. 하지만 지금까지 해온 애가 공부하고 성적 같은 걸 보면 택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 뭐 서울대 의대 이렇게 백날 이야기해봤자 부모 입장에서 그래 그럼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네 수준에 있는 학교 웬만한 데라도 제대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그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마음은 꼭 이런 마음 아니겠는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뭐 끌어내리고 이런 것들 뭐 좋은데 그것보다도 조금이라도 제대로 그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야당, 자기들끼리 이렇게 내부 총질하고 싸움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말고 추스려가지고 정부 야당을 어느 정도라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한 대표가 됐으면 진짜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의견입니다. 김우정 의원님, 강한 여당 대표 정청래 대표에 이어서 강한 야당 대표 장동훈 후보 체제까지 탄생을 했습니다. 강대강 여야 대표진 모두가 이제 강대강으로 포진은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리라 보세요? 예를 들어 한동훈 전 대표나 친한파 등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장동혁 대표가 견제기를 날려왔잖아요. 결단할 거다. 당대표 취임 일성도 이랬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어제 취임 일성을 보니까 적어도 신임 지도부가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식의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아쉽고 유감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여야 관계가 강대강의 이 지도부가 배치가 되다 보니까 네, 좀 더 이 정치가 어려워졌다. 정치가 더 어려졌다. 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이제 그 와중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도 반탄파라 할지라도 만약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되는 당대표라고 한다면 야당으로서 인정하고 난 만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내일 이제 새벽에 귀국을 하는 대통령이 저는 여야 대표들과 함께 이제 결과 보고도 하고 만남을 통해서 아마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되면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한테 악수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근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서로? 예. 그 기회로 조금 악수 문제는 좀 해결하고 가는. 악수 적어도. 문제조차도 해결 안 될 것 같은 느낌. 저는 그래야 하는 게 그게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모르겠습니다. 뭐 대표들이 그거는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반탄파 두 후보가 결선까지 가다 보니까 예. 근데 어제 발표한 거 보니까 1차에서도 1등을 했더라고요, 장동혁 네. 후보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러다 장동혁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들이 돌았다고 하는 게 그 분위기가 감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선에 영향을 미치니까 1차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발표를 안 했었는데 놓고 보니까 1차에서도 장동혁 후보가 1등을 했던 것인데 저는 이제 점점 센 발언들이 나왔지만 두 반탄파 후보가 결선까지 가다 보니까 그게 저는 좀 전략적인 선택이길 바랬어요. 그러니까 어찌 됐거나 후보가 됐고 결선까지 갔으니까 당대표 되는 게 목표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당대표가 됐으니까 조금 더 유연한 어떤 모습이랄지 선거 과정에서 보였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 통합 포용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가 나는 3선했고 넌 3년이야, 3년 차야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3년 차이기 때문에 재선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당대표가 됐습니다마는 그 3년 차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사실상 입지가 좁아요. 별로 세력도 없는 것이고 본인 얘기대로 뉴미디어 시대에 보수 유튜버들 전환기 씨 등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경로를 통해서 당선된 선출된 당대표가 그 세력과 곧바로 절연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참 앞으로 갈 길이 좀 더 험난하다. 또 찬탄파 그 의원들이나 후보들 세력들과도 연대해서 뭔가 개혁하고 쇄신하는 방향으로 가기는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